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내년 스마트폰용 유기발광 다이오드, 즉 OLED 패널 출하량이 애플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채용 확대로 올해보다 약 38%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내년 스마트폰 OLED 패널 출하량이 8억 1,200만 장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올해 스마트폰 OLED 패널 예상 출하량은 5억 8,500만 장 수준인데 내년 출하량은 이보다 38.8%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스마트폰 OLED 패널 사용량은 애플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의 OLED 패널 사용량은 올해 1억 6,900만 장, 내년 1억 9천만 장으로 분석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억 5,700만 장, 내년 1억 6,800만 장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돼 애플에 이어 두 번째로 스마트폰 OLED 패널 사용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OLED 패널은 기존 LCD 패널과 달리 백라이트가 필요 없어 더 얇고 가벼우며 색 재현성이 우수하고 반응 속도도 빨라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주로 채택됐습니다. 최근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후발주자로 중소형 OLED 시장에 뛰어들고 물량을 늘리면서 패널 가격이 점차 낮아졌고 이에 따라 중저가형 스마트폰 제품에도 OLED 채용이 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은 올해 15%에서 내년 27%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옴디아는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삼성 디스플레이를 쫓으며 기술력을 높이고 있다며 한국의 OLED 시장 주도권에 중국이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인 넷플릭스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넘어 게임으로 영토를 확장하려 한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넷플릭스는 비디오 게임으로 사업 확장을 총괄한 경영자를 채용하기 위해 게임업계 유명 인사들에 접근해왔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비디오 게임에 대한 넷플릭스의 접근법은 사용자들이 정액제로 게임들을 스트리밍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애플 아케이드와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는 게임들을 직접 개발할지 아니면 외부 퍼블리셔들과 협력할지는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했습니다. 또 넷플릭스가 제공하려는 게임들에는 광고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넷플릭스는 그동안 OTT 서비스 콘텐츠를 게임으로 확장하는데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와 함께 모태펀드가 출자할 자펀드 4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자펀드는 모태펀드 출자 3,746억 원에 민간 투자 자금 3,722억 원을 더해 총 7,468억 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 중 바이오와 그린 뉴딜 등에 투자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1,269억 원 규모입니다. 기업의 원활한 인수합병을 돕는 펀드는 1,000억 원, 민간 벤처 캐피탈 투자에 정부 기술개발 자금을 1대1로 매칭 투자하는 기술개발 매칭 펀드는 341억 원 규모로 각각 만들어집니다.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고 여성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펀드, 한국 영화에 투자하는 펀드, 교통, 물류 등 국토교통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대학 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등도 조성됩니다. 24일 오전 10시부터 배달 앱을 통해 주문, 결제하면 외식비를 할인해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배달 앱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로 결제하면 다음 달 카드사가 1만원의 캐시백이나 청구 할인 형태로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참여 요일에 제한은 없으며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1일 이외에 하나입니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BC,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개이고 배달앱은 공공 6개, 공공 민간 혼합 2개, 민간 6개 등 총 14개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어 우선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코로나19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해 방문 등 대면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 사업도 신속히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류허 중국 부총리와 국무원은 21일 성명을 내고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고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막는 것이 필수적이다. 개인들 위험이 사회로 전가되는 것을 단호하게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최고정부 기관 차원에서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단 진정될 분위기를 보이던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 국가 최고기관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암호화폐 채굴의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암호화폐 거래는 2017년부터 중국에서 금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채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3월 한 지역 정부는 환경적인 측면을 이유로 암호화폐 채굴 데이터 센터를 차단하려 나섰습니다. 23일 한때 비트코인 가격은 36,000달러대에서 거래됐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2,100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중국 정부 차원에 나오는 압박론이 하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백신의 원료 의약품을 인체에 투여할 수 있는 최종 형태로 만드는 완제 공정에 대한 기술 도입에 곧바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올해 3분기부터 미국 이외의 시장으로 백신 수억 회 분량에 대한 유리병 무균 충전, 라벨링, 포장 등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는 모더나에서 보낸 백신 원액을 유리병에 담는 과정으로 원료 의약품 생산 자체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계에 대한 위탁 생산은 스위스 제약사 론자 등이 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와 백신 원액 생산 단계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전 제조 공정을 도맡기로 계약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완제 공정에도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원액의 바이알 주입은 인체 투입 전 최종 단계인 만큼 그 과정에서 품질 유지와 무균 처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모더나 백신의 개발이나 생산을 맡은 업체가 없으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위탁 생산이 최초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모더나 백신의 허가와 유통은 녹십자가 맞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 가운데 23일 일요일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80여 명 줄면서 하루 만에 다시 5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말 검사 건수가 대폭 감소한 데 따른 것이어서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주말, 휴일 영향으로 인해 주 초반까지는 확진자가 적게 나오고 중반부터 늘어나는 흐름을 보입니다. 정부는 최근 신규 확진자가 500에서 700명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봄철 이동량 증가, 전파력이 강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위험 요인이 산적해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6월 13일까지 3주 연장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